이번 APEC에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정부와 삼성, 현대 등 국내 핵심 기업들의 차세대 GPU 26만 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도체부터 자동차, 로보틱스까지 AI 팩토리 구축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선물은 한국에만 온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12만 장, 독일의 10만 장,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오픈AI, xAI 같은 빅테크는 물론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AI 스타트업까지 사실상 AI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곳에 직접 GPU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저희한테 GPU를 공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도 말이죠. 그런데 왜 엔비디아는 지금 자신이 돈까지 써가며 이렇게 세계에 GPU를 공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엔비디아 재무제표 너머에 젠슨왕이 그리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이야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엔비디아의 핵심 경제적 해자인 쿠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GeForce brought CUDA to the world. CUDA enabled AI, and AI has now come back to revolutionize computer graphics. People think that there's one piece of software called CUDA, but in fact, on top of CUDA is a whole bunch of libraries that's integrated into all different parts of the ecosystem and software and infrastructure in order to make AI possible. 원래 엔비디아의 GPU는 수많은 픽셀을 병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단순한 그래픽 처리 장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안 버기라는 직원이 GPU를 유체역학과 AI에서도 쓰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했고 이후에 쿠다의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But what's really interesting to me is that the graphics, the way that graphics works is very, very similar to the way that fluid mechanics works, is very similar to the way that AI works. There's obviously different emphases on them. But the same set of problems are encountered by the same set of groups. 쿠다라고 하면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쿠다 코어로 이 GPU 안에 있는 수천 개의 작은 물리적 연산장치입니다. 즉 하드웨어인 거죠. 이 GPU를 공장으로 비유하자면 이 쿠다 코어는 그 공장 안에 있는 수천 개의 로봇이 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쿠다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In the old days, you used to have your CPU, and that's all you had. And then what NVIDIA did it was they added this GPU at the side, which lots of people have because we all like playing games. What CUDA does is it sees these two things as one. What we have is we have all these libraries that, the libraries do AI, they do supercomputing stuff, scientific computing. We've got graphics APIs, we've got data analysis APIs. And there's something like 900 different libraries and AI models and all these other things for doing this. And you just pick whichever one you've got depending on what your data is. 이러한 편의성 덕분에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등 AI 프레임워크는 자연스럽게 쿠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2025년 현재 이 프레임워크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개발자와 수만 개의 기업들은 쿠다가 제공하는 특정 라이브러리 없이는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쿠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오직 쿠다 코어 위에서만 작동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쟁사가 좋은 GPU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도 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오직 쿠다의 백엔드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GPU를 쉽게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기술적 해자이자 락인 효과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에 대해 소비자들인 빅테크 기업들은 불안과 걱정이 쌓여만 갔습니다. 칩 한 개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엄청난 비용과 자신들이 핵심 전략인 AI가 단 하나의 공급업체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지 인식, 챗봇 시장에서 AGI와 피지컬 AI로 전환되는 지금, 즉 현재가 쿠다의 독점을 깰 수 있는 사실상 거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다변화를 위한 첫 번째 시도는 바로 자체 칩 개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칩을, 구글은 TPU를, 아마존은 트레이니엄 칩을 개발하며 엔비디아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탈출 시도는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 대안의 대표주자가 바로 AMD입니다. 암드는 엔비디아의 약점인 폐쇄성을 정면으로 공략합니다. 쿠다는 비싸고 독점적이지만 우리 이 로크엠은 개방형 생태계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즉 암드가 주장하는 것은 엔비디아보다 저렴한 가격에 플랫폼에 락인될 일이 없는 우리 제품을 써라 이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자기 돈까지 써가며 GPU를 공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비자들과 경쟁사들의 노력들, 이러한 독점을 깨기 위한 노력들을 막기 위한 쐐기를 박는 조치인 것입니다. AMD가 저렴한 가격으로 AI 주권을 원하는 각국 정부라는 이 새로운 B2G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엔비디아는 아예 미래 AI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먼저 돈을 투입해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독일에는 10억 유로를 투자해 AI 클라우드를 짓고 영국에는 20억 파운드를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해 미래의 고객들을 선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HBM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는 최신 GPU를 먼저 주겠다. 는 이러한 선순환 공급망을 만들어 핵심 부품 공급사이자 동시에 핵심 고객사로 묶어버렸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이 모든 투자는 판매임과 동시에 자신들이 이 경제적 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AI 플레이어들을 쿠다라는 성 안에 가두려는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영국, 독일 등 각국 정부는 자신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적 자립을 이루겠다. 즉 AI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AI 팩토리를 짓는다든지 이러한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으로 있는 또 다른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라는 이 거대한 요새 안에 종속되는 미래를 가져다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GPU 26만 장을 확보를 했는데요. 물론 아까 말했던 그러한 리스크들도 있긴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얻는 메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사실상 대안도 없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잘된 일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리스크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 역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트랙으로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 AI 반도체 기업들을 같이 육성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